자, 안녕하세요. 1월 2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 이번 1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1월이 오늘 포함해서 3일이 남았네요.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을 한번 보세요. 뭐 정신없어서 제가 카페 카테고리를 이제 조금 변경을 할 건데, 여기 가장 최근에 제가 공지사항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문의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매식경 4기는 이제 2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식경 4기는 이번에는 조금 많은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계속 해왔지만, 제가 매식경을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끊기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뭐 동기부여가 안 된다, 멘탈이 약해졌다, 그런 것들은요, 나의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으면요,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 매식경 기수에서 들어와서 같이 한번 뭐 흔한 말로 똥줄 타는 사람들끼리 미리 똥줄이 탄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지금 내가 취업을 안 하면 안 돼서 똥줄이 타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똥줄이 타게 돼 있으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서로 상대방한테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어딘가에서 이러한 그룹에 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또 팔로우로서 따라가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뭐 교육을 아무리 비싼 교육을 받더라도 그 어떤 교육은요, 끝이 있거든요. 끝. 그러니까 멘토가 물론 있어서 멘토하고 평생 끝이 가는 교육은 진짜 좋겠죠. 근데 그런 교육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취업 교육이 됐던, 뭐 투자 교육이 됐던, 어떤 교육이 됐던, 결국 내가 어떠한 그룹 안에 속해서 그 조직원들과 합을 맞춰서 끝까지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 그런 환경이 조성된 집단과 그 사람들은요, 어딜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취업에서 사실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 제가 목표로 한 건지 이거였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기 때는 정말 인원에 상관없이 단 한두 명이라도 좋기 때문에, 한두 명이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겠죠. 적어도 조직 집단이라고 하는 그 인원 명수만 되면은 그냥 그 인원들을 그냥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경제 지식을 뭐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위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러한 것들이 멘탈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 다른 것들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존감으로도 연결되고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신문 기사를 매일 읽음으로써 경제 지식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저는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치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기지만 나를 찾는 과정, 제가 온라인으로 다 피드백을 드리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조금 학생들하고 많이 해보고 싶기 때문에 요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건 제가 다 설명드린 것보다 한 번씩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기사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저금리 매력이 사라졌다. 첫 기사가 이거네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수신 금리로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며 등장했던 인터넷 은행들이 변화의식을 가졌대요. 지금 인터넷 은행이 예전에는 그냥 딱 보면 시중은행에서 아유, 저 인터넷 은행들 너희들이 뭐 해도 우리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 아예 인터넷 은행과 기존 시중은행 간에 이제 벽이 딱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객들이 온라인인지 온라인이 아닌지 고객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편의성, 나한테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거, 나한테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자금이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다 아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며 등장했던 인터넷 은행들이 변화의식을 맞았대요. 뭐냐? 인터넷 은행들은 그동안 장점이 뭐였냐? 금리가 높았다는 거예요. 시중은행들보다 금리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들도 금리의 매력에 빠진 분들은 인터넷 은행으로 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들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존 은행들과 협력 강화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은행이 은행 고유의 업무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어때요? 모든 걸 다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아예 플랫폼 자체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옮겨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주주들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제 기존 큰 은행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지금 예전과 같은 위상은 아니다. 물론 그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뱅들의 현상화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해야 될 부분을 이 기사에서 한번 지켜봤다는 겁니다. 자, 파격이란 평가를 받으며 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던 인터넷 뱅킹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자, 신용대출을 엄청 파격적으로 해줬어. 온라인 대출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 은행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죠. 왜? 대출 받으러 가려면 요즘에 그 예전에는 시중은행들 어떻게 해요? 은행 가야 되죠. 은행 가면 한두 시간 기본 기다려야 되죠. 자서해야 되죠. 뭐 불필요한 소리 안 그러면 또 갖고 따야 되죠. 아유 진짜 못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힘들어도 이거 가야 됐었는데 갑자기 인터넷 은행이 띡 생겼는데 필요한 서류 요거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리고 오늘 안에 대출 나갑니다. 끝.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앞세워서 중금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존 은행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그럼 사람들이 이용할 이유가 없겠죠. 자,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 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시중은행보다 높은 인뱅 대출금리. 자,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시중은행의 중금리 사이돌 대출 금리는 4% 초반에서 많게는 7%까지 형성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게 4%, 7% 우리가 말만 들어서 그러지만 이거 굉장히 수치가 큰 차이예요. 계산을 직접 해보면 돼요. 원금 5천만 원에 4%는 이자 얼마인가, 7%는 얼마인가. 그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반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대출 금리는 4.8에서 최대 14%가 넘는 거야. 와, 엄청 세지 않아요, 여러분?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금리가 높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은행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겠나요? 여기 보시면 KBC나 하나, 우리국민 여기 이렇게 된 것보다 카카오, K뱅크, 토스뱅크가 최고 보세요. 엄청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인터넷 뱅킹 쌓아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할 생각이라면 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요 영상에서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금융권, 보험사에서 대출을 왜 지금 받는지 이슈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뭐 인터넷 은행도 있지만 이금융권이지만 이금융권인데 지금 대출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면접준대장 채널 매식경과 조금 다르게 실상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 공부를 같이 좀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시장에 진입을 한 거예요. 특히 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서 그동안 대출 사각지역에 놓였던 누구예요?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은행은 처음에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거예요. 그게 인터넷 뱅킹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인 거라고요. 자, 이들이 대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앞세워서 중저신용자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은 엄두 내지 못할 2% 후반의 낮은 금리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인터넷 은행은 한 거예요. 왜? 고정 비용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금리를 낮게 조달해주고 수신도 더 높게 준 거죠. 자, 이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어요. 이해되시죠?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접어들었죠. 접어들었고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인뱅업계에서는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전체적인 금리 수준이 높다는 이제 입장도 있지만 일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이돌 대출 등 중금리 상품 대출 금리도,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훨씬 더 낮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터넷은 훨씬 더 높네?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주요 1금융권보다 최고 금리가 훨씬 높아.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금리만 떼서 보면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인터넷은행은 고신용자 대출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고 이들에 대한 대출 금리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지만, 자, 아까 지표로 봤을 때는 아까 시중은행 대비해서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지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행 관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는 저신용자들 위주로 그 원래 타겟팅 하는 데야. 근데 아까 그 지표는 고신용자 위주로 그거 나온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근데 일단 기사에 나온 지표를 갖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디지털화 서두르는 은행 밀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오른 것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의 금리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 인터넷 은행이 저금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시중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어. 그리고 대출 창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통해 대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점에 은행에 가면은 점포 있죠, 은행원 분들이 있죠, 뭐 서류 써야 되죠, 다 돈이잖아. 그래서 지금 은행이 정보 폐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고정비를 인터넷 은행들은 최초부터 줄였기 때문에 그 돈을 세이브한 걸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는 시중은행들도 발빠르게 디지털화하면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히려 대출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모바일 앱으로 대출 받으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의 강점을 경쟁사인 시중은행들도 갖추면서 금리 매력도를 확보하기 아무튼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뭐 인터넷 은행 안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채용이 나는 게 인터넷 은행은 그 공채는 지금 없잖아요. 뭐 토스나 이런 데는 지금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지금 타겟팅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기존 지금 잠재 우리 고객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많이 갔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알려서 시중은행 1금융권으로 왔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체크해 보는 게 뭐다? 기업 포인트를 뽑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이 내용 하나 잘 정리하시고요.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매식경 하루에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적어보시고 말로써 하면은 면접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루틴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